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는 다우지수는 이미 뭐 고점 돌파해서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골든크로스도 하고 올라오고 있고 요거 기다렸다 갈 줄 알았는데 11선 조정 받고 올라오는 거는 강한 거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주중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잘 가고 있으면은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가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지면 얘 올라오는 거 위에서 조금 기다리던가 아니면 살짝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어닝 시즌이고 하니까 실적에 따라서 잠깐 등락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냥 좋습니다. 금리 지금 중국이랑 협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협상 시작한다고 하죠. 협상 시작한다고 하지 중국이랑 해결이 안 돼도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모습 정도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해줄 것을 해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게 이제 국제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화웨이랑 직접 거래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기술주에 부담이 갔었는데 화웨이랑 거래는 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뭐 이런 기대감,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기대감이 있다. 근데 실적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왔잖아요. 실적은 이제 별로예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뿐만 이건 전 세계 글로벌 중에 다 똑같아요. 실적에 대한 이 별로라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뭐 좋겠어요. 좋을 게 뭐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거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저렇게 싸우고 있고 다들 어렵게 흘러가는데 달러 강세에다가 인건비 올라오죠. 특히 우리나라 인건비 엄청나죠. 특히 아시아 우리나라 뭐 가운데 새우 사이에 찡겨가지고 거기다 일본이 또 꼬장 부리고 있고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성적표를 봤는데 뭐 별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의 분석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리고 어도비사 다 아시죠? 포토샵이랑 뭐 이런 뭐 프리미어랑 뭐 등등등등 어도비 뭐 허니웰 인터넷 등등등등 해서 S&P 500 기업 중에 뭐 80개 이상의 기업이 뭐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미. 80개 이상이 실적이 미달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YOY로 해서 이제 한 3% 정도가 감소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2016년 2분기 이후로 이제 3년 만에 이제 최대폭의 감소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4월부터 말씀드렸던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저도 이거 6월 달부터 이미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실적이 2분기는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다. 실적을 예상치가 실적이 좋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높게 잡아놨어. 그런데 조금만 미달돼도 에이 얘네 별로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적 목표치를 그 예상치를 저 바닥에다 해놨어. 그러면은 이거보다도 못 맞추면은 그거는 진짜 기업이 어려웠구나 생각하는 거지만 요거만 맞춰도 평탄은 했구나 생각하고 요거보다 조금 잘 나오면은 오 서프라이즈한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좀 낮은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기대치가 높은데 이거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건 뭐 대박인 거죠. 그거는 주가 상승을 거의 뭐 예약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이제 미리 선반영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뭐 급등이 뭐 예상된다. 과거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종목이 뭐 작년에 엄청 났었죠. 화장품 부분이 갑자기 매출이 엄청 나면서 그래서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이미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게 새로운 사실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거나 지금이라도 여기 구독 버튼 있죠? 구독 누르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매일 제가 알려드리잖아. 구독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만 뭐 잘 안 보신 거죠. 보고 싶은 영상만 일부만 보시는 건데 이렇게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은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증시는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뭐 짱짱하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치가 낮으면은 지난 1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년 동기 비해서 4%가 내려갈 거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3%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오히려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 왜 그게 돈을 푸는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죠.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금리가 없다,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안 줘. 1년에 1% 줘. 그러면 은행에 맡기고 싶어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데 안 맡기죠? 이거를 다른 투자처를 알아본다. 근데 투자처를 막 알아보는데 부동산은 불안해. 여러분들은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이 이제 좀 불안하고 이래저래 뭐 채권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은 주식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어느 정도는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 성장 뭐 예약돼 있는 거고, 근데 얘네는 이제 디즈니나 뭐 다른 쪽에서 계속 경쟁자들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설플 수 있는데 좀 어설퍼질 수 있어요. 이게 실적이 성장주는 계속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이렇게 꺾여서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되면 좀 어려운 거잖아요. 성장은 계속 하겠지.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여기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둔화되면은 요런 구간이 나오면 안 된다. 넷플릭스는 뭐 요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넷플릭스는 멀었어요.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아직까지도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은 확대할 구간이 많다.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같이 경쟁자가 생기는 건 좋지 않지만 언제까지 뭐 얘네가 넷플릭스만 독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뭐 어도비 말씀드렸는데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포토샵이라던가 뭐 프리미어라던가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뭐 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대표하는 제품들이 이거 뭐 지금 안 쓰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열심히 보시잖아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에 보시면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여기에 정보 올라가는 것 중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안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영상이.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은 대부분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유튜버분들 정보 채널이 아닌 이상은 예능이나 이런 거 다 자막 달고 뭐 효과음 넣고 하잖아요. 이거 대부분 대다수가 이제 어도비 제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발전하겠죠. 더 앞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좀 악화됐다고 쳐도 이건 글로벌 경기에 의한 거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다. 근데 이번 시즌은 기대를 많이 하지는 말자.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기술주 얘기했었는데 기술주도 뭐 미국이 화웨이 제재도 풀어줬겠다.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를 푼 게 정확하게는 제재를 푼 게 아니라 거래 제한을 푼 거죠. 거래 중지를 했는데 요 거래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다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게끔 화웨이를 통해서 얘네한테 뭐 예를 들면 구글이 뭐 안드로이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서 퀄컴이 이제 프로세서 칩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는 하면서 이제 화웨이만 제재하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도 최악은 면하지 않느냐 해서 뭐 사상 최고치 돌파에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좋아요. 걱정할 게 없어. 우리나라가 문제죠. 더럽게 약합니다. 우리나라. 빨리 209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가서 2130을 넘어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90 위에 21선, 61선 이렇게 있잖아요. 21선이 또 이렇게 밑으로 밀리게 생겼어요. 이 상태면은 여기 있으면 빨리 넘어와서 2130을 넘어가 줘야지 61선은 내려가고 21선은 이렇게 해서 이런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온다. 조만간 이평선 교육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골든이니까 좋은 건가 보다 생각하세요. 데드 나오면 안 좋은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좋아진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여기를 넘어가줘야 되고 2100 뭐 한 10 이상이라도 넘어가줘야 되고 2110을 넘어간다는 거는 2130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위쪽에 안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2130을 빨리 넘어가 줘야지 이제 우리나라 하락이 끝났구나. 반등이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2130을 넘어가야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수급 동향 간단히 보고 가면은
오늘 코스피는 뭐 아무도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매수한 사람도 없어요. 뭐 외국 개인이 뭐 500억 매도했는데 이거 매도한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코스피 치고는 500억이면은 뭐 그렇게 뭐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그 티도 안 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한 주체가 없다 코스피에. 대신 코스닥에 매도한 주체는 있다. 외국인이 더럽게 던졌죠. 더럽게 많이 던졌어요. 1200억이면은 코스피에서는 1200억이 뭐 일도 아닌데 코스닥에서 1200원이면은 큰 물량이 나왔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000억대가 넘어가면은 뭐 과거에는 한 10배 정도 쳐서 코스피로 치면 1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한 4배 이상 정도로 쳐줄 수 있는 그런 큰 물량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최소 4, 5배 이상 쳐줄 수 있는 그 정도니까 꽤 큰 금액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래도 뭐 매수를 해놨고 옵션은 양매도를 했다. 뭐 이 정도면은 오늘 수급은 그냥 중립 정도, 중립 이상 요 정도 되는구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립 이상 정도 되는구나. 코스닥만 조금 우려감이 있거나 코스닥만 좀 던진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보시면 알다시피 약보합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횡보한 거죠. 쉰 거잖아 오늘.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늘은 좀 던졌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웬일로 여기를 매수하죠? 이랬는데 뭐 오늘 뭐 강하게 던졌네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르게 685포인트를 안착을 해줘야 되고 700을 넘어가야지 뭐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도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총 상위 중 1위 종목, 특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오늘 뭐 개파락해서 시작했지만 양봉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죠. 요 분홍색 21선 여기까지 아래꼬리 딱 달고 여기서부터 저점 매수세가 올라와서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짱짱한 거예요.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발표할 때쯤 해가지고 미리 한번 조정을 받았고 한 번 더 밀렸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안한 것 같습니다. 조정 올라오면서 이 구간 넘어가면서 강력하게 올라가서 저항을 두들겼는데 저항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여기서 걸렸어요. 47,000, 47,500원 사이에서 걸리고 내려가야 돼. 밀릴 자리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21선 지지받나 했는데 결국 이 구간에서 못 버티고 개파락이 나왔는데 44,000원 뭐 초반 이 구간은 아주 좋은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44,000원 초반 이 구간은. 근데 44,000원까지는 안 오고 이 구간 61선 조정 받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거. 21선 위로 올라타서 21선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지지 받아주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다. 이거는 쉴 자리에서 빠르게 쉬어주고 다시 위쪽으로 올려줬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기어가게 되면은 21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다시 내려오면 맞고 또 밀릴 가능성이 생기는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짱짱하다라는 뜻이다. 미국 못지않게 삼성전자는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47,500원을 돌파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일본 규제에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미 73,000원 돌파하면서부터 여러분 이거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조정을 좀 받다 가던 아니 여기서 횡보를 하던 여기 73,000원을 두드리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적어도 이 61선 여기 구간에선 터치 나와서 올라올 거고 아무리 약해도 올라올 거고 21선을 그냥 위에서 기다릴 가능성도 꽤 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각도가 엄청나죠. 근데 위에 있잖아. 그럼 계속 가파르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선 이렇게 터치하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얘도 그 미국처럼 5일선하고 21선도 밑에 있으니까 얘네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얘네 맞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정말 강하다면 5일선 11선 정도 한 11선 조정 정도로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좀 기다렸다 갈 수 있고 조금 길게 기다리면 21선 기다렸다 갈 수 있다. 일단 하이닉스 해줄 걸 다 해줬잖아요. 이 엄청난 이 갭상승 양봉을 3개나 올려줬잖아요. 요거는 개파락이 나왔지만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이날 되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의미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갭상승 양봉, 갭상승 양봉, 갭상승 양봉 3번이나 해줬죠. 이 정도면은 주식이 미쳤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너무 강하다. 근데 밀린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다. 바이오주들이 저렇게 다 밀렸는데 얘 혼자 너무
나는 나 바이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가 뭐 암세포도 아니고 위조신분증 내는 것처럼 위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18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유나 핑계 같은 걸 뭘 갖다 붙이던지 팩트는 이거예요. 18만 원 부근까지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행이죠. 만약 밑으로 밀리면은 손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매수 구간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여기서 저점 매수세가 나온 건 좋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렸는데 그럼 공매도 세력도 붙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을 그럼 계속 유지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밀려도 18만 원 뭐 지지 봐야 된다. 뭐 과거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탈했다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오늘 지지받은 걸 저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보면 되겠죠. 근데 내려가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뭐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고 뭐 오늘 낮에 메머드 튜브에서 뭐 말씀드린 걸로는 이제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뭐 중소업체 중에서 호재를 하나 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별로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참고사항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진세미캠 이놈 뭐 엄청 강했죠. 1월달에 말씀드린 다음에 1월달에 그때는 7,000원대였는데 벌써 17,400원이에요, 여러분. 7,000원대 있던 종목이 17,000원대가 됐어요, 이제. 2.5배가 올랐죠, 벌써. 2.5배가 됐잖아요, 종목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성장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지루하다고 조금 올라왔는데 홀랑 팔아먹고 그러지 말고 요렇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순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종목들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리잖아요. 참고해서 투자에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법한 것들 그러니까 동질세미컴이 이렇게 뭐 일본이 소재를 규제해가지고 급등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갈놈이 가는 거예요. 갈놈이 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얘네는 삼성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근에도 계속 강조드린 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다 삼성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SK가 관련이 있고 LG가 얘네 이 세 회사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삼성이 가장 뭐 모든 게 다 뭐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하는 소재 업체들을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제 동진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 강조해드렸죠. 동진세미캠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붙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기존에 12,500원 이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따라붙는 거 아닙니다. 지금 조정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뭐 15,500원이든 이 정도라도 내려와야 사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급등이 나왔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 구간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솔브레인도 오늘 이 무거운 정말 더럽게 안 갑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얘도 올라왔다. 그쵸? 결론적으로 갈 놈은 그러니까 움직일 놈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4만원대였단 말이에요. 4만원대인 종목이 더럽게 안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벌써 이제 7만원을 두드리고 67,500원이에요. 현재 가격만 해도 윗골이 다 달고 내려와서 오늘 종가만 보자요. 종가만 봐도 67,500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갈놈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강력하게 말해서 여기 이렇게 힘을 많이 모아놨으면은 밀리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54,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진짜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 종목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런 쪽이 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후성 같은 경우는 참 기업 내용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가기가 참 어려운 현재 구간이다. 근데 얘가 맘먹고 가기 시작하면 얘가 10,000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 10,000원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10,000원 밑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길게 나는 이 종목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실 분들은 보유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배출권으로도 유명하고 이번에 일본의 소재 규제로도 대장주로 꼽혔죠. 후성이.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내일 이제라도 봐도 되는 아니라고 해서 이것 제가 첫날부터 계속 강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후성, 동진세미캠 이쪽이 대장이고 그 뒤에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을 솔브레인 바닥에서 말씀드렸죠. 솔브레인 같은 그날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올라갔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말씀드렸는데 급등했죠. 그리고 그
뭐 ENF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다 오늘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요것도 21,500원 여기만 회복하면은 좋아집니다라고 했는데 회복하고 나서 아주 좋아졌죠. 이것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정 받은 다음에 또 멋지게 또 올라갔어요. 오늘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좋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자, 더럽게 묻고 더럽게 안 갑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16만원에서 16만 5천원 여기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했죠. 그러면 얘는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뛰어서 얘는 진짜 한 5% 오르면 엄청난 거예요. 너무 확 뛰긴 했는데 16만 5천원 요 구간만 이렇게 잘 유지해주면 위쪽으로 추가 상승 동력을 또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제가 뭐 지금 소재 관련주 뭐 요거 말고도 뭐 여름 관련주들도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뭐 봄에 뭐 미세먼지 관련주는 뭐 여러분들 막 축포 터트리신 분들 많죠. 감사 표시하신 분들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포 터트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조용히 이제 수익 챙기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또 고민하겠지. 이주열 총재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려운 자리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죠. 금리 우리나라도 이제 인하를 걱정해야 되는, 인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좀 몰릴 수 있고, 일본에서 소재 이쪽 규제하는 걸로는 우리나라 소재주는 전체적으로 호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산업이 된다라고 했어요. 호재 이제 일본에 저렇게까지 나왔으니까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를 그냥 목 졸라 죽이겠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쪽 산업을 우리나라도 이제 경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그래요. 그게 경시한 거지.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으니까 투자를 좀 덜 했던 건데 이제 투자를 좀 더 잘 열심히 해서 국산화에 열심히 힘을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도 공급한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지금 나서고 있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저는. 일본이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느냐 차이인데, 우리랑 일본이랑 둘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둘이 해결하면 누군가 하나 숙였다는 건데 우리가 숙일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이 경제 부분 때문에 숙이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전 정권이었으면은 당연히 이미 넙죽 엎드렸을 거예요. 망할 진짜. 그 앞뒤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몇몇 사람들은, 몇몇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는 일본한테 안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엎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독도 문제도 엎드려야 돼요. 다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엎드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게 반도체는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 뭐 중요하죠.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것 같은데, 숨통을 쥔다고 해도 이거 우리만 조여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달린 일이에요. 일본이 이거를 끝까지 자꾸 흔들기는 어려워요. 대신 반도체 이쪽 제일 타격 큰 거는 좀 풀어주고 좀 약한 쪽으로 좀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탄소 나노 튜브니 아니면은 뭐 공작기계니 뭐 얘기가 계속 나오죠. 100가지 이상을 지금 리스트에 넣어뒀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은 뭐 해결이 되고 약한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미국이 와가지고 떼찌 해주거나, 일본이 오히려 뭐 북한 얘기 꺼냈다가 본인들이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떼찌 해준다거나 트럼프가 아유 한국 우방인데 왜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된다라는 게 보장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이게 장기화가 계속 된다기보다는 이제 화이트 국가 리스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 이렇게 제외한다는 건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인지한다는 거고, 이러면은 서로 이제 좀 그 관계가 더욱더 까끌까끌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7월에 강력하게 하기보다는 8월 돼서 좀 개입해도 8월 돼서, 혹은 빨라야 7월 뭐 말 정도 돼야지 강력하게 뭐 들어오겠죠.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이 뭐 구두 개입 정도 하고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아예 그냥 해결을 해준다 정도 수준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8월 이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보시고 불매운동 관련주는 계속 말씀드리죠. 불매운동은 개인적으로 이쪽은 뭐 대장주가 모남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쪽은 올라가도 테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요. 일본 거 안 쓴다고 쳐. 여러분 모나미 볼펜 그렇게 열심히 쓰실 겁니까? 저는 쓰긴 씁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왜 그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뭐 얘기 대화하면서 이제 뭐 이제 메모하고 필기하고 그리고 뭐 놓고 온다고 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모나미 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쓰는 걸로 가끔 쓰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뭐 모나미 펜을 엄청 많이 사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테마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뭐 그 외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통상도 그렇고 화이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좋겠지만 뭐 대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일본 맥주 안 먹으면은 한국 맥주를 먹는다 이럴 수도 있지만 독일 맥주 먹을 수 있잖아요. 벨기에 맥주 먹을 수도 있고. 굳이 꼭 일본 맥주가 한국 맥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게 소주도 뭐 진로이즈백인가 그거 새로 나온 거 뭐 평이 좋고 도수도 낮고 깔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평이 좋고 그리고 맥주 카스 쪽도 이제 뭐 아사히 대신해서 1위 탈환했다 뭐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꾸준한 성장이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꾸준함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관련주보다는 이거는 테마성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매매 정도만 하시는 거고 좀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았을 때 불매운동 관련주를 이거를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꺾이면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저쪽 그 소재 관련주를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심 종목 요즘에 또 이제 8월 이후에 조건이 이제 상향되는 게 즉 그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한 뭐 50만 원 이상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3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수수료는 똑같아요. 0.1%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엄청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그래서 뭐 매매할 때 이쪽을 쓰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계좌 만들어서 요거 무료로 보시면 돼요. 계좌 만드신 다음에 엄청 뭐 자주 매매하세요 이런 말 안 드리죠. 저는 그렇게 자주 매매하시는 거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오래된 종목들이라서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수앱지수 바이넥스 뭐 랩지노믹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수앱지수 과거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봄에 말씀드리고 나서 열심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은 날 쭉 내려온 거죠. 기존에 말씀드린 목표치는 이미 다 간 종목들이에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미 목표치에 간 다음에 쪼르륵 밀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지지선에 사서 이제 저항해서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포착되는 종목들 꼭 지지선 아니더라도 이제 상승이 시작됐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종목들 여러분도 추가해 놓고 마음에 드는 종목, 이 종목은 내 성향에 맞는 것 같아 하는 종목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사실 짧은 게 아닌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꾸준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실적 이미 말씀드렸던 것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들 못 들으셨다 구독 안 누르신 거죠?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터치해서 이제 글자 쓰는 거 익숙치 않다 하시는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잘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제 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만족도가 높으면 뭐가 좋냐? 그럼 저는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겠죠. 이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영상이 줄어들어요. 그 만족도가 올라가면 영상이 많아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독단이 아니고
제가 그래도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회사하고 협의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